여기에 꼬리 캐릭터에 현재 이제 꼬리가 이제 안 보이는 상태인데요. 꼬리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꼬리가 생겼고요. 꼬리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요, 꼬리에 이제 아무 이제 애니메이션이 없죠. 이제 그대로 딱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이 꼬리에 하나 이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테일 스켈레톤을 고르고,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소프트본 컨트롤러라는 거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하고,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제 컴포넌트에서 로컬로 바꿔주고, 이 소프트본을 클릭하시면 어떤 본을 시뮬레이션 할 거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 마지막 본과 시작 본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거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크게 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잘 보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든 블루프린트, 뉴 애니 블루프린트를 이제 꼬리에다 설정을 해주시면, 방금 전에 꼬리 움직이시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꼬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다가 오면 원래대로 복원이 되고요, 원형으로. 이런 식의 이제 노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확장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보셨지만 애니 블루프린트에서 이제 이런 노드를 처음에 딱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만드실 때 이제 그 애님 노드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애님 그래프 노드라는 것과 애님 노드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방금 전에 이제 이런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디테일 탭에 나오는 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 상에서 배치한 이 노드가 바로 애님 그래프 노드고요. 실제로 클릭했을 때 실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그 노드가 애님 노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왜 이제 존재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실제로 이 파라미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죠. F 애님 노드 소프트본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가 애님 노드거든요. 그런데 애님 그래프 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님 그래프 노드가 안에서 애님 노드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님 그래프 노드가 애님 노드를 갖고 있게 돼요. 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애님 그래프 노드라는 것은 뭐냐면 에디터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에디터에서 보여지는 편집 가능한 비주얼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님 노드라는 것은 실제 런타임 시에 게임이 동작할 때 실제로 동작해야 되는 부분, 그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누냐면은, 사실 런타임에서는 에디터에서만 필요한 그런 모듈을 로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 퍼포먼스에 더 안 좋게 되죠. 메모리도 잡아먹고. 그래서 에디터에서만 필요한 부분을 로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모듈을 에디터일 때만 에디터 모듈을 로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듈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모듈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런타임 시의 모듈과 에디터 시의 모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용은, 구조는 똑같아요. 런타임 시의 모듈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드 정보가 있고 프라이빗, 퍼블릭 폴더가 있고요. 에디터 모듈 같은 경우에도 에디터 모듈 마찬가지로 에디터용 빌드 정보가, 그 다음에 에디터용 퍼블릭, 프라이빗 폴더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모듈 빌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런타임 빌드 모듈 정보는 사실은 런타임 시에만 필요한 모듈을 넣으면 돼요. 이 아까 전에 모듈 룰스라는 게 이제 이 모듈이 로딩이 될 때 어떤 모듈을 같이 로딩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패스를 내가 참조를 할 거냐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퍼블릭 디펜던시 모듈에다가 런타임에 필요한 모듈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애님 그래프 런타임이라는 게 애니메이션에서 필요한 런타임용 모듈이기 때문에 이것만 넣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잠깐만, 근데 엔진 모듈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아나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이걸 상속받아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속받았던 엔진에 있는 파일, 그 폴더에 가보시면
그 폴더에 가보시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파일이 있는 폴더를 보시면 그 위쪽에 이런 식으로 폴더 이름이 그대로 매핑이 되어 있어요. 모듈 이름하고 이 빌드 정보가 있죠. 여기에 이 모듈 이름은 애니그래프 런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받는 그 파일을 어떤 폴더에 있는지 잘 폴더 구조를 보시면 모듈 이름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고요. 몇 번 해보시면 뭐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에디터 모듈 빌드 정보인데 요게 이제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에디터 모듈이라는 건 에디터 모듈 혼자만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에디터 모듈이 실제로 런타임 모듈을 호출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디터 모듈이 런타임 모듈을 같이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에디터가 그 로딩이 될 때 런타임도 같이 로딩해라 이렇게 기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런타임 시에 필요한 모듈뿐만이 아니고 에디터에서 사용해야 되는 모듈도 같이 이런 식으로 로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딩을 안 해보면 링크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 플러그인 파일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이 로딩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로딩 페이지. 그러니까 언제 로딩을 할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언제 로딩할 거냐. 사실 디폴트로 해놓으면은 그냥 뭐 순서대로 로딩이 되는 거고요. 먼저 로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에디터 모듈이 먼저 로딩이 돼야지 돼요. 에디터 모듈이 런타임 모듈이 처음에 호출될 때 에디터의 정보를 좀 참조하기 때문에 에디터 모듈에서 로딩 페이지를 프리 디폴트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런타임 모듈의 경우에는 이 타입, 이제 이 모듈의 타입을 결정하는 건데 타입의 모듈은 세 가지가 있어요. 런타임, 그다음에 에디터, 그다음에 디벨로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런타임의 타입은 런타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에디터의 타입은 에디터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간혹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게임 옵션으로 이제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냐면 에디터 빌드인데 에디터 빌드에다 마이너스 게임이라는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하면 에디터가 뜨는 게 아니라 게임이 떠요. 게임이 뜨는데 에디터 상태인 게임이 뜹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게임만 떴을 때는 쿠킹된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아까 잠깐 보셨는지 앞 세션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쿠킹된 데이터 없이 실행을 하면 너 쿠킹된 데이터 없어라고 에러 뜹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게임 옵션으로 실행을 하면 쿠킹되지 않은 콘텐츠를 가지고 그냥 로딩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개발 시에 많이들 쓰십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바로 띄우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은 바로 그냥 게임을 띄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그 타입이 에디터라고 되어 있으면 그 상태가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디터가 모듈이 로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타입을 디벨로퍼라고 바꿔주시면 이 마이너스 게임 옵션에서도 실행이 돼요. 이 경우에는 에디터든 에디터가 아니든 같이 디벨로퍼 상태에서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인데 에디터 모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이 에디터 모듈을 통한 디테일드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핀볼 게임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에픽 게임스 저팬이라고 저희 이제 일본 지사에서 제작한 샘플 게임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핀볼 게임이 나오고요. 이게 쭉 넘어가면서 이게 일반적인 핀볼이 이렇게 시프트를 이제 좌우 이름 뭐라 그러죠?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동시키는 이제 게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딪히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이제 왜 보여드렸느냐?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핀볼 샘플을 제작하게 된 짤막한 스토리를 이제 들려드릴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릴 건데 처음에 이제 일본 지사에서 이제 핀볼 게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핀볼 게임 이렇게 단순한데 무슨 샘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는 핀볼 게임이라는 건 그냥 테이블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 물리로 적용하면 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메쉬 이렇게 그냥 메쉬로 테이블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애니메이션도 없고 참 간편한 그런 건데 샘플 게임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메쉬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제작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스테이지 하나를 메쉬로 제작하는 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빠른 프로토타이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벽을 이미 만들어서 메쉬로 저장을 했는데 실제 플레이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재밌게 동작이 안 돼. 그럼 벽을 조금 약간씩 수정을 하면서 그 공이 재밌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디자이너가 메쉬를 또 뭐 맥스나 마야 같은 그 모델링 툴에서 또 수정을 해서 다시 임포트 해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보고 공 한번 튀겨보고 이상하다 다시 메쉬를 수정.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을 이제